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수집하는 사이트들도 많았고요. 그 수집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었고 정리한 후에 레퍼런스 참고문헌에 다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작성하는 방법.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사실은 앞부분에 자료만 잘 수집해 놓고 정리만 되어 있다면 이 작성하기는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작성은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요를 작성하고, 본문을 집필하고, 세 번째 퇴고하는 이 단계가 되겠는데요. 개요는요, 한마디로 설계도, 여기 적혀 있죠? 네, 글의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내가 서론, 본론, 결론에 무조건 시작하고 막 글을 쓰지 않습니다. 서론엔 어떤 걸 쓸 거야? 라고 몇 개의 단어 적어 놓고, 본론엔 어떤 걸 쓸 거야? 라고 몇 개 적어 놓고, 그래야 글이 써지거든요. 이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개요를 작성하지 않고 본문 집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쓰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내가 뭘 써야 될지가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글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개요를 작성하시기 바라고요. 단어 수준, 그 다음에 문장 수준, 그 다음에 문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정리해 놓으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본론 부분, 본문 집필이죠. 서론, 본론, 결론의 기본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퇴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참고문헌 작성하시고 표지까지 작성하시고 마지막 저장해서 제출까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작성하는 거네요.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주제를 이제 환경오염으로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경오염과 그 방지 대책이라는 주제였다. 그러면 일단 핵심적인 하나의 주제문을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어떤 그 논설이나 주장, 설명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개요를 작성합니다. 문제를 제기하죠. 첫 부분에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넌 먼저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환경오염의 실태라던가 환경오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그리고 환경오염의 방지 대책까지 얘기해 줄 거야. 이 부분이 본론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약 정리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요를 작성하게 되겠는데요. 자, 서론, 본론, 결론은 이렇게 씁니다.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에서는요, 과제물 작성의 필요성, 그러니까 주제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써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목적을 제시해 주는 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과제물의 주제를 또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전체의 개요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본론 부분에 어떻게 쓰죠? 주제 1, 주제 2, 주제 3, 주제 4, 주제 5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나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주제를 재진술하고 요약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까지 작성해 준다면 과제물의 기본 3단 구성인 서론, 본론, 결론을 작성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유아과학교육의 과제물로 한번 서론, 본론, 결론을 만들어 봤어요. 어떻습니까? 서론 부분에서는 이 부분 나와야 되겠네요. 유아과학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놀이를 예로 들으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아과학교육에서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준다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자, 본론 부분 볼까요? 자, 본론 부분에서는 먼저 첫 번째 뭘 써줘야 돼요? 과학적 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돼요. 그 부분
교재에 나와 있었잖아요. 어떤 게 나와 있어요? 호기심, 자발성, 협동성, 끈기, 솔직성, 객관성, 비판성, 판단 유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찾아봤던 리스에서도 그 설명이 나와 있었죠. 과학적 태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서 설명하는 거. 다음 두 번째 뭘 쓰라 그랬어요? 과학과정 기술을 쓰라 그랬어요. 과학과정 기술이 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탐구할까? 밑에 나와 있네요. 관찰하고 분류하고 의사소통하고 측정하고 예측하고 추론하는 거. 물론 유아 학생들이 관찰해라, 분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모든 행동들이 관찰이 될 수가 있고 분류가 될 수 있고 의사소통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과 협력할 수도 있고요. 관찰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만 보나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감각을 다 쓰죠. 냄새도 맡아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맛도 보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 아이들한테 유아 학생들한테 주의해야 될 건 모든 걸 다 맛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밖에 나가서는 주의해야 될 점 가장 첫 번째 안전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과학자들의 탐구 과정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론 부분에서는 과학적 태도와 과학과정 기술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 하라 그랬어요? 놀이의 예시를 들어주라 그랬잖아요. 아까 PDF 파일 다운로드 받았던 사이트 기억하시죠? 놀이과정의 놀이 실행 자료를 보시면 다양한 놀이의 예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어떠한 과학적 태도로 접근할 수 있는지 또 교사는 어떻게 발문해서 그 호기심과 자발성과 개방성을 이끌어낼 것인지 또한 이 놀이를 통해서 과학적인 태도나 과학적인 과정 기술, 과학과정 기술을 길러줄 수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결론 부분에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위에서 나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진술하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누리과정 개정 방향과 연계 과정인 4강의 강의 자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 관련 놀이의 통합적인 의미, 그냥 놀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스팀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미 유아 학생들도 통합적인 의미로 과학을 접근하거든요. 그냥 노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냥 과학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놀이도 하고 음악도 하고 어떤 미적인 감각도 체험하는 이러한 것들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초등에서부터는 스팀이라고 하잖아요. 스팀,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매틱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과목들을 융합하는 통합적인 교육 이것들이 앞으로의 21세기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으로서 아이들에게 더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아주 좋은 과제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작성하기 단계, 개요 먼저 작성하고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거 쓰겠다라고 먼저 구성하는 이러한 방법. 그리고 이렇게 작성이 됐으면 이제부터 실제적인 글쓰기 하나하나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놀이의 과정 중에 좀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놀이의 다양한 예시 탐구들이 나와 있죠. 산책 중에 시작된 숨기 놀이를 통해서 숨바꼭질을 놀이하고 여기에 이제 유아의 조망 수용 능력을 함양하는 것들, 그다음에 스카프를 활용해서 이게 눈에 띄는 것과 안 띄는 것들, 그다음에 숨어 있는 자연물을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거나 촉각, 그다음에 소리를 듣거나 이렇게 주도적인 탐색과 탐구를 격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과학적 태도나 과학 과정, 어떤 탐구의 과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뭐 나뭇가지를 탐색해 본다던가 소리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정리할 시간이 다 되는데 어떻게 하지? 뭐 나뭇가지로 또 예술적인 것들도 만들 수 있어요. 자연물을 이용해서 모양 구성을 어려워하는 유아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예시들의 탐구들을 작성해 준다면 아주 완벽한 과제물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자료들 보시면 지금 어떤 소리의 전달 같은 경우도 그냥 아이들이 세팅되어 있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탐구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세팅하는 과정 중에 서로 협력하는 것도 과학의 협업 과정이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과 서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로 창의성을 길러내는 어떤 새로운 누리 교육 과정에서의 목표와도 맞닿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작성해 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를 통해서 유아교육의 5가지의 영역을 연계하면 더 좋겠어요. 아까 위에 나와 있는 그 과정과는 이 3가지 정도로 영역을 구분할 수 있겠죠. 의사소통과 사회관계, 자연탐구 정도로 되겠는데요. 의사소통은 바로 이제 말하기나 듣기, 그다음에 듣기나 말하기, 상대방 하는 이해를 듣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느낌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사회관계도 중요해요. 이런 통합적인 놀이에서는요. 더불어 친구들과 서로 함께 협업하고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는 어떤 콜라보레이션 능력을 유아 때부터 갖게 되는 거죠. 자연탐구, 탐구 과정을 즐기고 이것들이 학업의 과정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교사의 완벽한 어떤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아닌가. 또한 생활 속에서 탐구하고 물체의 특성과 변화들을 한번 탐색해보는 과정들. 이러한 과정들과 연계해야 됩니다. 아까 그 누리 과정, 놀이 실행 자료에서 나왔던 자료들이니까요. 그 부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결국 이 개정 누리 교육 과정의 구성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 목표가 나와 있죠. 보실까요? 과학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어 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누리과정 영역에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나가게 됩니다.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 탐구의 이런 과정들과 추후에 놀이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놀이에 접근하는 것과 그냥 아이들이 노는 걸로 끝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유의미한 놀이를 통해서 유의미한 학습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설계 과정들이 교육 과정에서 드러나야 되겠죠.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과학적인 태도와 과학적인 탐구 과정들의 역량들을 키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